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속보가 하나 떴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속보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썸네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통령 방송 25년 2월 7일 방송 한통령 속보 충격 야당 김경수 복당 완료 최고위서 보호가 됐다. 와, 정말 충격적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재명은 김경수 복당을 시켰을까요? 이게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뭐 오래 고민한 것도 아니고 복당을 신청한 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복당을 갖다가 해줬다. 무슨 꿍꿍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 오밤중에 0시에 한통역 방송을 켜고 뭐 여러 가지 야간 작업을 또 일을 하고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예.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당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특집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커뮤니티 가면은 포스터가 있고 맨 윗줄에 파란색 클릭하시면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밑에 한통령 로고 밑에 더보기란에 첫째 줄 파란색 클릭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속보 내용이 약간 좀 충격적인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재명, 뭐 야당이 했다고 그러지만 이재명이 한 거죠. 예, 뭐 1인 체제에서 이재명의 허가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권 주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에서는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렇게 쓰리김이다 해갖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속보로 뜬 게 뭐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김경수를 갖다가 복권시키기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김경수 복권은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김경수가 왜 드루킹 사건으로 해갖고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자동으로 그냥 그 당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 출당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감옥에 가서 형을 살다가 이번에 그 윤통이 그 작년이죠. 8월 15일 해갖고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해갖고 이제 뭐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고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건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독일인가 뭐 어디 영국인가 독일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면복권이 완료가 되니까 뭐 귀국하겠다. 그래갖고 제 기억으로는 한 11월 정도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속보를 보고 잠깐 좀 서치를 해봤더니 그동안 또 한편에서는 김경수 띄우기를 그 야당, 그러니까 좌파 쪽에 왜 유튜브 채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좌파 쪽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나름대로 김경수 띄우기를 갖다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 예. 하도 이쪽이 복잡해갖고 김경수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김경수가 다시 자, 제가 이제 잠깐 서치를 해보니까 그럼 언제 복당청을 한 거냐 했더니만은 김경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1월 31일 날 직전 당적지였던 민주당의 경남도당 복당 신청했고 심사 결과가 진행 중이다. 요렇게 밝힌 게 언제냐? 이게 어제 그제예요. 5일. 5일 날 나는 이미 31일 날 1월 31일 날 복당 신청을 해갖고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오늘이 7일 아닙니까? 7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다. 복당을 받아주기로 했다. 일주일 만에.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그리고 본인이 밝힌 지 5일 날 밝혔으니까 이틀 만에. 이거 좀 뭐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당 그게 뭐 간단할 수도 있지만 아니 보세요. 강용석이 그렇게 경기도지사 나가기 전에 후보 등록을 해놓고 복당해달라 그렇게 쫄르고 그래도 복당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 이게 한 번 나간 사람을 다시 복당시킨다는 게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본인이 밝힌 지 이틀 만에 이게 복당이 완료가 됐다는 거는 이미 뭡니까? 사전 작업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 누구하고? 문재인하고 김경수하고,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또 김경수하고 이재명하고 이건 사전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김경수는 굉장히 독특한 그 위치에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장자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남은 노무현계의 적장자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뭡니까? 문재인계, 친문계의 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노무현과 문재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경수다. 그래서 세간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김경수가 그 1월 23일 날 뭐라고 포문을 열었어요. 1월 23일부터 문재인에 대한 포문을 열었는데 뭐라고 열었느냐?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이죠. 이재명이나 어느 한 사고에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 언행을 용감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 이재명을 겨냥해갖고 맹공을 한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조용했습니다. 11월 달에 들어왔지만 조용히 있다가 12월 지나고 그 다음에 1월 거의 지날 쯤 해갖고 23일부터 맹공이 시작됐다.
이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네 가지를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났잖아요. 그 만나기로 한 전날입니다. 만나기로 한 이거 완전 계획된 거 아닙니까? 타이밍도. 자, 네 가지를 갖다가 맹공을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비명 행사, 공천, 사과하고 모든 사람들 복당 조치해라. 그다음에 노무현과 문재인 폄훼한 거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세 번째, 대선 패배 책임 뒤집어 씌우기 중단해라. 네 번째, 민주당 일극체제 사당화 쇄신해라. 이렇게 네 가지. 그런데 뭐 이 중에서 뭐 들어줄 만한 건 없죠.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야 뭐 들어줄 만한 거는 뭐 딱히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경수가 네 가지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경수가 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한 그 다음 날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만나갖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이 요구한 거는 이거였어요. 남아있는 사람을 포용해라. 이렇게. 지금 친 이재명계 갖고 대선에 이길 거 같냐? 왜 대선에 이기려면 최소한 50% 정도 득표를 해야 되는데 친 이재명계 뭐 개딸 똘똘 뭉쳐도 한 25%에서 35%. 아, 맥시멈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네가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친 문재인계를 품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 왜 이재명은 어쨌든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안 되면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뭐 투자했던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구속영장 판사 앞에 가갖고 저 이번에 구속되면은 30년간 햇빛을 못 봅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싹싹 빌어갖고 유창훈이 풀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해요. 김경수 얘기를 갖다가 딱 찍어서 했는데 문재인이 이 대표의 통합의 뜻 주변에서 잘못 읽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남엔 김경수가 있고 대우경부엔 김부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대선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김경수도 품고 김부겸 품고 그렇게 하라고 똑 집어서 두 사람을 김경수와 김부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산마을에 있었던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그러고 나서 김경수는 어떻게 밝혔느냐? 31일 날 1월 31일 날 복단 신청을 했고 일주일 만에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 그게 통과가 됐다. 와, 여러분 각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왜 김경수를 갖다 복당을 허락했을까요? 이재명이 허락 안 하면 뭐 아무것도 뭐 안 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자신감 아닐까요? 이미 자기가 그 일극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무슨 뭐 김경수가 나오건 김부겸이 나오건 그래도 뭐 대선 후보 만약에 경선을 치른다 했을 경우에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너희들은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 그런 그 자신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신감이 좀 작용을 갖다가 했을 것 같다. 뭐 니네들이 뭐 그 나와봐야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이번에 왜 당대표 선거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당대표 선거에서 뭡니까? 이재명이 압도적 한 80%? 80%로 득표를 해갖고 얻었다는 거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경선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때 뭐 김두관이 뭐 좀 뭐 크게 뭐 할 것처럼 그 반 이재명 해갖고 계속 그렇게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김두관이 얻은 표가 한 자릿수 아닙니까? 그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는 아니에요. 10%도 못 얻었어요, 김두관이.
어쨌든 한 자릿수 뭐 무슨 5%가 2%인가 자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당원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45%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뭐 여권이건 야권이건 그냥 다 통틀어 갖고 꼭 민주당 지지자만 한 게 아니라 다 통틀어 갖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최근 여론조사거든요. 29, 31일, 29, 33일, 3일 동안 조사한 건데 역시 1위는 압도적으로 45%. 그 다음에 이제 여권에서는 뭐 28, 6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경선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냥 단독 출마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입장에서도 모양이 좋잖아요. 그래서 단독 출마하면은 약간 좀 독재처럼 보이지만 뭐 김경수가 나오건 김부겸이 나오건 뭐 누가 나오건 간에 한 서너 명이 이재명 포함해서 서너 명이 후보를 딱 놓고 그래갖고 뭐 당원이나 뭐 이렇게 여론조사나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절차상 보면은 좀 낫지 않습니까? 혼자 딱 단독 출마하면 독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김경수 복당을 신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하면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도 역시 1위를 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40%.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45% 정도 되지만 정말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비까비까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대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를 희석시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타기를 해야죠. 네. 그 물타기가 뭡니까? 뭐 김경수, 김부겸, 뭐 김동연 이런 사람들하고 경선하는 게 물타기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어떤 포용력, 나 품었다. 나는 김경수를 품었다. 그래서 복당이죠. 복당이고 그 김경수가 막 떠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보여드렸죠. 뭐 사과하라는 운동, 뭐 복당 나머지 사람들 복당시키라는 운동,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용력을 좀 보여주면 그동안 일극 체제라고 얘기했던 그 이재명의 독재 스타일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희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이재명은. 그래서 일단은 가장 뜨거운 감자인 김경수를 갖다가 민주당에 복당시켜 갖고 좀 물타기 나의 뭐 1인 독재 체제나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물타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룡상님, 서너 명이 출마하면 이재명이 내상 입는다. 범인이기 때문에 범죄인을 누가 지지하고 얼빠진 인간들이다. 예, 글쎄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재명의 이 지지도가 그 다 일반인 포함했을 때 뭐 민주 뭐 할 거 없이 뭐 민주당 지지자, 국힘 지지자 그냥 다 해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게 뭐예요? 45%가 나온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아니 뭐 민주당 지지자가 지지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또 그 뭐 중도층이나 뭐 국힘이나 다 포함해 갖고 45%가 된다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가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절대 찍지 않고 그러니까 비호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물타기가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이재명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이 공고하고 뭐 개딸이나 뭐 이런 이재명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재명 찍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 갖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되려면 50% 정도는 득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의 그냥 죽으나 사나 이재명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뭐 많아야 한 뭐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재명도 이게 내가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렇게 해갖고는 좀 어렵겠구나. 대통령이 되기는 뭐 대선 후보 나갈 수는 있지만 어렵겠구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은 연일 김경수하고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예, 다미사랑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김경수가 민주당 복당이 완료됐다고 그래갖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고 그 해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동연도 연일 때리고 있죠. 이재명을. 뭐 쟁취에 성급한 보인 점 삼가해야 된 김경수. 치욕 느끼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일극체제라는 아픈 이름 버려야 된다. 임종석 지난 대선에 이재명 부족 받아들여야 이기는 걸 길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연일 때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뭐 성질을 내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예. 자, 어떻게 반영하냐면 이재명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비판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 같은 원칙이다.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일극체제. 그동안은 뭐야, 이재명 좀 비판하면 다 잘라버리고, 뭐, 공천도 안 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선거 때가 되니까 다양성과 비판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 같은 원칙이다. 얘기하면서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조기 대선이 코앞인데, 일단은 나부터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싸우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로 싸우지 말고 총구는 밖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국힘을 누르고 다른 사람 누르고 대통령이 돼갖고 그때 잘잘못을 가려도 시시비비를 그때 가려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다미사랑님 사기꾼 집단들 이재명과 둘이 박 터지게 싸우겠네요. 이제 일단 복당을 시켰으니까 좀 민주당도 이제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 허락을 했다는 거는 그 두 가지 이렇게 균형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얘네들을 품지 않으면 50%를 득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노 계열과 친문 계열 지금 김경수가 갖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친문 계열과 친노 계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 이재명계가 막 받고는 뭐 개딸 투표 갖고는 50%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뭐 속으로느냐 뭐 불이 올라올지 모르죠. 이재명 성격상 마음에 안 들고 이놈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잘라버리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어쨌든 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뜻밖이에요.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누가 나섰느냐? 유시민이 나섰거든요. 이거 좀 뜻밖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시민은 또 노무현 재단의 뭐 이사장도 했었고 이 노무현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김경수하고도 가까울 것 같은데 유시민이 근데 뜻밖에도 지금 유시민이 이렇게 맹공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신에.
자, 유시민은 뭐라고 그랬냐. 이 비명계가 이재명을 비판하니까 이거는 뭐 같이 망하자는 거다. 망하는 길이다. 멈춰라. 비판을 멈춰라. 각각 비판을 했습니다. 김동연, 배은망덕하다. 김경수,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임종석, 다른 직업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센 것 같아, 임종석. 너 정계 은퇴하고 다른 직업 알아봐라. 이렇게. 김부겸,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무식이 통통 튀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유시민의 말발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갖다가 비호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김경수, 쓰리김을 중심으로 뭉쳐서 반 이재명 세력이 대선 전까지 좀 시끄럽게 다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룡사님 원내는 단일대요. 원내는 자유 발언 보장한다는데 원내가 자유 발언이 허락돼야 민주주의다. 그렇죠. 예. 정말 국힘은 또 너무 자유 발언이 허락돼 갖고 또 문제였고 지금 뭐 권성동 체제에서는 권성동도 약간 독재 체제 아닙니까? 지금 완전 권성동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권성동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못 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난 거를 좀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완전히 그 민주주의, 완전히 좀 그 한동훈 대표 그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할 말하고 뭐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땐 또 너무 심하게 음, 그 김민전 그냥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딥다 당대표 까대고 뭐 김민전, 김재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이철규 뭐 자관 뭐 권성동 뭐 친윤 해갖고 너무 또 이렇게 까대니까 그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또 막 두서없이 막 말도 안 되게 까대니까 오히려 혼란스럽. 이게 참 이게 이 중용이라는 이 중용이 적절한 건 중간이 아니라 적절함이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적절함을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미사랑님, 유시민, 예, 계룡사님, 유시민은 계알도 없는 놈, 친노, 김경수를 공격하는 내부총, 예,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했으면 오히려 김경수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하고 유시민하고 안 친한 모양이에요. 예. 딥탁 까고 있습니다. 지도자 행세를 말라. 예, 딥탁 까고 있는 유시민. 그래서 지금 그 뭐야 그 김경수의 컴백,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김경수는 한 1% 정도 나와요. 여론조사에 보면. 하지만 김경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김동영이나 김부겸보다는 훨씬 지지율이 높게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재명도. 알면서도 김경수를 갖다가 장을 펼쳐줬느냐. 결국 복당을 시켰다는 건 뭐예요? 그 전투의 장을 갖다가 김경수한테 허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재인과 이재명, 사실 그 김경수하고 이재명이 딜할 거는 없어요. 이제 딜을 했다 하면 결국은 이번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났을 때, 그 우리가 이명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명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문재인은 딜을 칠 때 김경수를 그 다시 받아라, 복귀시켜라 이렇게 한 거고 이재명은 이재명이 그 손해 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경수를 다시 복당을 시켰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슨 대가를 갖다가 얻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가는 뭐 거의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선하고 관련이 있는 것. 지금 뭐 이재명은 완전히 대선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뭐 이럴 수는 있죠. 이번에 이재명 되고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차기로 김경수를 갖다가 밀겠다.
뭐 이런 어떤 뭐 가능성입니다.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김경수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김경수는 급한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 이재명은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뭐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배지가 떨어지는 그런 거 지금 현재 징역 1년을 갖다 받아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급하고 나이도 있고 김경수는 급한 게 없고 아직 젊으니까 창창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명계약 빅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미사랑님,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지 않고야 그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에 빅딜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당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복당이 되죠. 복당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자기를 갖다가 딥다 까고 있는 자기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김경수를 갖다가 이재명이 그냥 복당에 사인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존재하는 게 명확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복당 사건, 김경수의 복당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도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그 한통용 속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저녁 7시 반에 이렇더라 방송, 또 8시 반에 한통용 방송,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